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지유입니다. 올해도 이 영상을 찍는 시기가 오고야 말았어요. 연말 결산 그리고 새해 계획 영상인데요. 올해는 근데 제가 이걸 너무 찍기가 싫었던 게 올해 그렇게 새해 계획을 세우자마자 거의 한두 달 만에 바로 그냥 그 핵심 코어 계획이 바뀌어버리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브랜드 내겠다고 계속 계획한 것도 계속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 저 지킨다고 해놓고 그냥 박살을 냈잖아요. 그래서 올해 영상은 그냥 오프닝부터 무릎을 꿇고 시작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작년 영상, 그러니까 올해 초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킨 것들 안 지킨 것들을 OX로 표시를 해봤는데 이게 안 지킨 게 있더라도 기준이 있어야지 내가 한 해를 반성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양심 고백을 하자면 이거 그때 계획 세우고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적어보고 말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게 각인이 된 건지 의외로 초과 달성이 된 부분도 있고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해야겠다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계획을 보면서 느낀 점들, 또 올해 계획에 꼭 반영해야 되는 것들 한번 공유를 드리면, 첫 번째, 요거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가 굉장히 멍청해요. 그때는 제가 정말 열심히 꽤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진지하게 찍은 영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게 해결된 시점에서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 고민의 깊이도 정말 얕고, 그래서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제가 1년 새에 정말 많이 성장을 했구나. 이 과거에 내가 멍청해 보였다는 건 지금 그거보다는 조금 더 똑똑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때 정말 큰 고민이 지금은 해결된 상태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큰 고민도 내년 이맘때쯤에는 해결된 상태겠지, 이런 희망도 생기고, 근데 또 객관적으로 보면 영상이 너무 부끄럽다, 지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요게 제 처음 느낀 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계획을 세운 것 중에 식습관 개선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지금 식습관이 그렇게 건강하진 않아서 이건 당연히 못 지켰겠지 하고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세부 항목을 하나 빼고 다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는데, 제가 올해 뭐 수진님이라든지 아니면 우나스님이라든지 좀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분들이랑 같이 친하게 지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먹을 때마다 언니 떡볶이보다 쿨피스가 더 안 좋은 거 알죠? 액상과당, 혈당 스파이크, 채소를 먼저 먹어야 돼요, 뭐 순서가 있어요, 뭐 이런 거를 계속 옆에서 아이폰 알람처럼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떡볶이 주 1회 먹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2주에 한 번 먹을까 말까고, 바닐라 라떼 안 먹은 지 저 진짜 8, 9개월 된 것 같고, 심지어 저 지금 커피도 최소한으로 마시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에 있어서는 제가 계획한 것보다 초과 달성을 해서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습관을 바꾸려면,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려면 내가 관심 있고 발전하고 싶은 방향으로 먼저 가 있는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야겠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는 것만으로 내가 초과 달성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또 얻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완전 말아먹은 거. 이렇게 말아먹었다는 표현도 쓰면 안 돼요. 개선할 점, 건강.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망했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니까 예산 책정을 잘못했다. 보통 우리가 신년 계획을 짜면 예산이 있고 그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짜잖아요. 근데 그 예산에 해당하는 내 체력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부족했다. 그리고 제가 노화 이슈로 예산이 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체력이 한 10 정도였으면 지금은 7, 8? 7 맞겠죠? 하여튼 그 정도로 삭감이 됐는데, 이거에 맞춰서 이번에는 계획을 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년 만다라트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렇게 8개를 맨날 짜놔도 지키는 것만 지키고 아예 통으로 못 지키는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칸 채우기 위해서,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제 체력을 고려해서 5개로 칸을 줄일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제가 작년 계획에서 미처 고려를 못했던 사항인데, 제가 지금의 수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계획을 짜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계속 성장 단계에 있는 분들은 환경이 바뀌고 자리가 바뀌고 의식이 바뀌면서 분명히 생각하는 틀도 완전히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제 환경, 지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 여기서 베스트로 상반기를 살고, 아마 하반기는 제가 조금 달라져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또 하반기 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항목, 그리고 2번에 나눠서 제 계획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본론이네요. 이런 반성을 바탕으로 올해 계획을 한번 세워볼 건데, 올해 가장 핵심이 되는 중간에는 다시 한번 미래를 위한 투자, 다시 씨앗 뿌리기, 이걸로 넣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시절 다 갔다, 다시 또 시작이다.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제가 직업도 바꾸고 일하는 환경도 바꾸고 뭐 대기업도 다녀보고 스타트업도 다녀보고 프리랜서로도 꽤 오래 일해보고 지금 사업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사람들 눈에 보여서 제가 저런 일을 하는구나 라는 단계까지 가려면 최소 2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전까지는 정말 씨앗 상태거나 아니면 새싹 상태거나 이 정도고, 줄기가 되고 점점 자라서 뭐 잎이 나고 정말 꽃이 피었다. 와, 쟤 저기서 정말 잘 된다 라고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기까지는 최소 5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연의 이치 같긴 한데, 이렇게 꽃이 피면 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뭐 꽃은 지게 놔두고 더 확장을 해서 거목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씨를 뿌려서 꽃밭을 만들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기가 오는데, 어떻게 보면 작년 올해 둘 다 저한테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유튜브 채널을 사업화해서 이걸 대중적으로 키워볼까? 아니면 또 다른 영역에서 씨를 뿌릴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었고, 원래 올해 신년 계획에서는 그냥 유튜브에 집중하는 걸로 직원을 채용하고 쇼츠를 만들면서 이걸 확장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일단 제 체력 문제가 제일 컸고, 당장 1, 2년의 계획은 그려지는데 3년 이후에 저희의 비전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왜냐면 유튜버로서 성장을 하려면 어쨌든 구독자가 늘어나는 방향, 좀 더 대중적인 방향으로 플랜을 짜야 되는데, 대중적이어서 매력 있는 채널이 있는가 하면 뾰족해서 매력 있는 채널이 있거든요. 근데 제 채널에서 주로 다루고 인기 있는 주제가 취향, 감각, 감도, 패션, 소품, 인테리어 이런 분야인데, 이 뾰족함을 버리고 대중적으로 갔을 때 내 채널의 존재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정말 전 연령층을 포괄하려면 토크로 가야 되는데, 저는 토크를 할 때마다 구독자가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또 동시에 토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토크만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요새는 매 영상을 올리면서 항상 나락 위험을 감지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나락 위험도 몇 번 있었고, 그래서 편하게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재미만 생각을 했을 때는 유튜브를 하는 게 맞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미래까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유튜브만 하는 것이 맞나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구님들도 제가 유튜버라는 아이덴티티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또 다른 색이 추가됐을 때, 다른 직업이 추가됐을 때 나오는 색에서 또 매력을 발견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씨앗을 뿌리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됐고, 그걸로 1년 동안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거창하게 말하긴 했는데 아마 처음 1, 2년은 변화를 전혀 못 느끼실 거고,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도 밖에서 보기에는 쟤 왜 이렇게 다른 데다가 삽질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삽질을 좀 해야지 씨앗도 심을 수 있고,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는 1, 2년은 그냥 정말 삽질만 했기 때문에 이번 씨앗은 또 어떻게 틔우나, 이걸 또 어떻게 물 주고 어떻게 키우나 되게 막막하긴 한데 좀 열심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100이라고 쳤을 때 50은 유튜브, 현재의 나한테 투자를 할 거고, 50은 브랜드, 미래의 나한테 이렇게 분배해서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롱폼이 대세래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잘하는 말 많이 하기, 내년엔 토크 비중도 많이 늘려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칸, 요거는 현재의 저죠. 유튜브 플러스 개인 브랜딩. 메인 콘텐츠는 그래도 일주일에 1개. 제가 올해는 한 달에 평균 5개, 6개 정도의 영상을 올렸는데 3, 4개로 줄여볼 예정이에요. 제가 올해 왜 그렇게 아팠냐면, 올해도 전업이 아니었어요.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해야 되고, 이건 또 이것대로 해야 되고, 이거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건강이 그냥 박살박살 난 케이스라서, 요거는 제가 내년 되면 너무 바빠질 것 같아서 조금 조절을 할 예정이고, 대신 제가 기획을 할 때 항상 강약, 중강약 이런 식으로 쉬어가는 콘텐츠, 메인 콘텐츠 이렇게 에너지 조절을 좀 하면서 올리거든요. 근데 약을 다 뺄 거예요. 약을 다 빼고 깔끔하게 3, 4개, 일주일에 1개로 유지를 할 예정이고, 인터뷰 영상도 내년에는 다 없앨 예정입니다. 그래서 완전 전업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느껴지는 체감상으로는 전업인 것처럼 느껴지게 최대한 조절을 해서 노력을 해서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촬영 PD님 채용.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 브랜딩 강화. 그리고 이게 유튜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영상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저처럼 개인 채널은 제가 유명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광고가 메인 수익인 유튜버니까 저 말고 누가 나랑 같은 광고를 하는가, 또 내가 안 하게 된 광고는 누가 하는가, 이런 것도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진짜 다 공중파, 뭐 다 연애 프로그램 출연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말하니까, 야 너도 그냥 나는 솔로 나가, 막 나가서 그냥 짜장면 먹지 말고 머리에 뿌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제가 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나가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커뮤니티, 요것도 제가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좀 운영해보지 않을래 라는 제안을 두 곳에서 이미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일단은 버려놓은 것부터 얘들부터 좀 수습을 하고 그 다음 걸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보류를 해뒀는데, 올해는 여러분을 오프라인에서 또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피드 3일에 1개 이상 올리기. 제가 그래도 스토리는 좀 올리거든요. 근데 피드는 진짜 안 올려가지고 피드랑 스토리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무물도 자주 해보겠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정리하면 제 영상 개수는 조금 줄어들긴 할 텐데 메인 영상이 줄진 않을 거고 활동은 올해보다 더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 미래의 나. 이거는 브랜드죠. 브랜드는 정말 말하기 조심스러운 게 정말 런칭 코앞이거든요. 원래 제 계획은 뭐였냐면 이렇게 새해에 짠하고 등장을 해서 여러분의 일상 중에서 한 부분을 그 부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줘 보겠다 하고 짜잔하고 등장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품 개발에서 그냥 딱 내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단계가 있었고 어차피 코앞이니까 스포 아닌 스포를 해보자면 저는 수면 브랜드입니다. 왜냐면 저는 예전부터 불면증 환자였고 수면의 질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제품을 써봤고 또 거기서 제가 특화해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면의 질 그리고 자면서도 관리할 수 있는 수면과 뷰티 그 어디쯤에 있는 뾰족한 제품으로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내는 제품 중에 포켓슬립 이런 제품도 있거든요. 기존 수면 브랜드들이 편안함에 집중을 했다면 저는 편안함을 베이스로 깔고 거기서 휴대성이라든지 그래서 현대인의 잠을 조금 더 독특하게 매력적으로 풀어내는 제품들이 많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나중에 제품 나오면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원단부터 개발을 했어요. 디자인도 뭐 패키지 같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다 제가 참여를 했고 참여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했고 지금 정말 제가 마지막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런칭 전인데 챌린지유 곱하기 뭐 제 브랜드 이렇게 해서 기획전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팝업도 같이 해보자 라는 제안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홍보 활동도 올해 상반기는 정말 적극적으로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일단 최대한 빨리 런칭을 하고 홍보를 하고 런칭과 동시에 또 두 번째 아이템 생산을 또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런칭, 제품 개발, 브랜딩, 홍보 이렇게 총력을 다하면서 브랜드 대표로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미래의 나 그리고 세 번째 칸 리더의 역량. 저는 이제부터는 저 혼자 하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제 개인 역량보다도 리더로서의 역량이 정말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이라서 너무 어색한데 억지로라도 너는 리더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아이덴티티를 주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제가 한 사이클을 그래도 거의 다 돌려봤으니까 내년부터는 정말 위임할 부분은 확실하게 위임하고 저는 집중할 부분만 집중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올해 느꼈지만 제가 어떤 역량을 개발하고 싶고 습관을 개선하고 싶으면 그 역량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 사람 옆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보다 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리더가 많은 곳으로 모임을 참여할 예정이고 또 대표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자금 확보잖아요. 지금 저는 거의 뭐 구멍가게 수준으로 전형적인 대표가 투잡 뛰는 유튜브로 번 돈을 그냥 다 부어넣는 이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계속 구멍가게가 될 것 같아서 이 공부도 열심히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법 바꾸기 이것도 제가 요새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뭔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줘야 할 때도 제가 격려하는 말을 계속 넣어요. 저 유튜브 말투랑 진짜 많이 다르거든요. 이건 유튜브기 때문에 유튜브처럼 말을 하는 거고 제가 뭔가 말을 할 때는 진짜 많이 돌려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진짜 제가 카톡하는 거 보고 선녀래요, 선녀. 그래서 내년에도 쭉 선녀의 화법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칸은 건강입니다. 이건 이제부터 생존의 문제예요. 서바이벌이에요. 제일 먼저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 완벽주의를 버리기, 90%에 맞추기. 제가 계속 시간이 부족한 이유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다 열심히 해요. 근데 이게 딱 들었을 때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나쁘게 말하면 일의 경중을 구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일이 들어오면 제가 모든 일에 다 100을 쏟아서 달리니까 이게 다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좀 그냥 빨리 쳐내도 되는 부분은 빨리빨리 쳐내고 정말 중요한 일에만 제가 100% 올인해서 시간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손에서 전력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힘을 빼는 연습 그리고 우선순위랑 일의 경중 나누는 거 요걸 좀 중요하게 볼 거고 그리고 개인 운동을 원래 개인 운동을 거의 안 나갔거든요. 하루 나갔거나 안 나가거나 이랬는데 PT 말고 개인 운동을 주 3회 정도로 늘릴 거고 이것도 중요해요. 제가 11시 이후로 일 생각을 스톱할 예정입니다. 이게 과연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계속 누워서 있을 때도 쉴 때도 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쉬는 게 쉬는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근데 휴식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확실히 푹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의 나를 위해서 그 다음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1시 이후로는 진짜 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컴퓨터 끄고 잘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식단 다듬기, 영양제 챙겨 먹기 이런 건 이어서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관계. 여기서는 저는 다정한 T가 돼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저는 요새는 진짜 성공하기, 부자 되기, 내가 잘나기 뭐 이런 것들보다 사회적 지능 높은 분들 너무 부럽고 또 그런 분들이 일도 잡고 관계도 잡고 결과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를 돌이켜보면서 올해 나의 관계에는 문제가 뭐였을까 돌이켜봤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여유가 없어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정신적인 여유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지구분들의 관심사, 연애. 제가 올해는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좀 그렇게 공지를 하긴 했는데 연애 기회는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잘 되지 않았던 이유가 제가 시간이 없어요. 연애할 시간에 나는 잠을 자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애든 관계든 자는 시간 제외하고 하루에 3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지 이 시간에 관계를 좀 좋게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저는 이 3시간을 뺄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제가 그동안 너무 경주마 같은 삶을 살아와서 올해부터는 좀 여유 있는 삶을 일부러 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살아볼 예정입니다. 다른 중요한 것들을 너무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프라인 사람 만나기. 제가 그리고 올해 관계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사람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나고 자꾸 댓글로만 사람을 접하다 보니까 사람이 계속 무서워지는 것 같아서 근데 이번에 제가 막 행사 가거나 어떤 기회로 다른 분들 만나게 되면 너무 따뜻하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 말고 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 모임을 많이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관계에 강한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서 그분들은 어떤 화법을 쓰고 어떤 습관이 있는지 관찰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제가 몇 개를 가져와서 실천을 해볼 건데 첫 번째가 그럴 수도 있지 습관화를 할 겁니다. 이전에는 제가 왜 저러지 라는 말을 썼거든요. 근데 이러니까 자꾸 이해의 폭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내 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을 먼저 하는 연습을 해보려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인간관계 잘하는 분들의 습관인 것 같은데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새로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최대한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1일 1칭찬 이거는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잘했다 잘했다 하는 경험이 정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해줄 때는 나라도 셀프 칭찬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 저는 사람 만날 때마다 그날 만난 사람한테 꼭 하나의 칭찬은 해주고 헤어질 거예요. 감정 관리하기 그리고 내가 닮고 싶은 사람 가까이 하기. 저는 내년에 사회적 지능이 높은 분들 말 예쁘게 하는 분들을 최대한 가까이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상반기 이루고 싶은 목표를 한번 열심히 적어봤는데 저는 제발 내년 8월에 제가 이 계획들을 보면서 너무 멍청하다. 저게 저렇게 적어야만 실천이 가능한 영역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한번 살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끝인데 행복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